예, 안녕하십니까. 이 추석 연휴 이 전날에 어찌 보면 좀 마지막 방송이죠. 제가 이 연휴 동안 방송 안 하고 월요일에 이 마키아벨리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목금토일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병강세라면 방송 안 하는데 목금토일을 쉬어야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변강세나 뭐 제가 김영민 TV 나가서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더 혼자서 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좀 짚어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 오늘이죠. 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뭐 예언이 맞았니 틀렸니 어, 저는 이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의 진행 과정, 정치행의 진행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다. 물론 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뭘 짚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주로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왜냐면 뭘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짚어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에. 예측을 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맞췄다고 생각들 하나 본데 사실 맞췄다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당론으로 찍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당론으로 찍지 않으면은 반란표가 나올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건 약간 다르잖아요. 예측과는. 이 뒤로 빠져서 예측한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론으로 찍는 게 제일 안전하다.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당론으로 찍지 않았고 가결이 되다 보니까 와 변호자가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방점이 가결이 된다는데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최선을 다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찍으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예측 사안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영장의 이 발부 여부도 마찬가지인데 판사 한 명이 결정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 너무 그건 이 위험한 생각이죠. 판사가 수많은 이 계산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법리만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그럼 예측이 쉽죠. 영장 딱 보면은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건 뭐 변호사가 아닌 제가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쭉 보면 이거는 영장 발부돼야 되냐 아니면 기각돼야 되냐 저는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저뿐이 아니라 웬만한 법률 전문가들은 140페이지짜리 영장 자체가 저건 기각 사유다. 저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지. 다툼의 여지 없이 바로 체포 구속시킬 수 있으면 짧아야 되거든요. 뭐 저는 솔직히 이번 건은 검토 안 했습니다. 제가 1차 체포동의안은 제가 180페이지짜리를 다 검토했는데 2차 건은 뭐 1차를 보니까 수준 뻔해서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140페이지다? 그것만 봐도 저거는 기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리만으로 따질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판사라는 인간들이 법리로 따지냐 이거죠. 온갖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법리만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판사한테 가서 무죄 항변해서 무죄면은 영장 기각되는 거고 유죄면은 구속되는 거고 판사가 법리적으로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야당의 이 투쟁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거는 웬만한 판사가 걸리면 저거 그냥 무조건 저거는 영장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근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유창훈 판사가 법리만 따져서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판사대로 법리만 따져가지고 기각시켰냐. 그게 아니고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도 송영길 대표부터 돈봉투 의원들 줄줄이 지금 영장 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에 감사 인사를 했다.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사법부가 왜냐하면
어쭈 이것들 봐라. 야당 대표한테 감사 인사 왔네? 그럼 여당이 협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판사놈들은 또 아이고 안 되겠다. 여당에 선물 하나 줘야지. 송영길 대표 영장 보지도 않고 영장 발부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 판사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판사를 믿지 마라. 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건 가결됐어. 가결됐는데 우리 한번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믿어봅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판사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 유리한 판결 내렸다 해서 또 이 시간대부터 우리 판사 믿어보자.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하나 던져주고 딴 거 치고 이러면서 그게 사법거래 아닙니까? 사법거래 그게. 그런 혐의가 워낙 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판사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의 그 정무적 판단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영길 대표 영장은 오히려 발부될 가능성이 그냥 그 자체로 높아졌다. 네. 난리 법석을 치니까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협박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너희 다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어이구 쟤네들 너무 화났네? 야 이번에 송영길 집어넣어. 이럴 수 있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판사란 말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 판단할 때 이 대법원장을 워낙 생양아치를 앉혀놓으니까 이 일선 판사들의 이 반감이 워낙 거세서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유창훈 판사가 과거에 영장 발부한 판결들을 보면 법리적으로만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건을 기각시켰는데 이거는 유창훈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대법원장의 임명을 부결시키려는 이 판사들의 하나의 이 정치 공작이 아닐까. 그게 맞다면은 송영길 대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다만 애초부터 이런 판사들을 믿지 않으면 구속이 되든 밖에 있든 큰 차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건데 밖에 있다고 싸울 때도 유리하고 안에 감옥 간다고 못 싸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는 수단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강서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압승해버리면은 감옥에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송영길 대표가 이 판사들의 정치 농간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송 대표 정치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정치인에 대해서 이재명이든 송영길이든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그렇게 크게 정치 생명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구속돼서도 더 큰 성과 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굉장히 큰 내상을 입었죠. 아무것도 없는 정권, 인기 없는 정권이 검찰 권력의 힘으로 공포 정치해가지고 버텨왔는데 아니 그 1년을 설쳐댔는데 야당 당대표 그거 하나 못 집어넣었어? 그 난리 법석 치고? 얘들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은 이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걸 다시 때려잡을 힘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힘보다 10배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로써 이놈의 이 검찰 공포 정치는 이빨이 다 빠진 게 아닌가. 소영길 대표를 어거지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특히나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완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대승을 한다. 반윤석열 진영이. 그러면 진짜 이 내상이 점점 커지는 거고 소영길 대표는 오늘로서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압승해버리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제가 송 대표가 구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의 표차를 최대한 벌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한동훈이를 이번에 제거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동훈이는 사실은 원래 더 일찌감치 제거를 했어야 돼요. 그 제거를 못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이를 정리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들을 당했던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나왔을 뿐이지. 그럼 지금이 한동훈 목을 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죠. 일단 사실상 이 배신과 변절을 한 정의당 애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 변절을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희생양을 한동훈을 잡았거든요.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해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한동훈 이놈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안에 한동훈을 제거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기간이라는 거죠. 이때도 한동훈 제거 못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제거 못하면은 오늘 아마 각종 촛불 진영 유튜버에서는 이제 이재명 만세 찬양을 하고 너는 깜짝 놀랐는데 윤창중 씨가 그냥 30분 동안 한동훈을 이재명을 만세 찬양하면서 제2의 김대중이다, 뭐 짓밟아도 살아나오는 정말 불사신이다, 친박 보수하고만 손잡으면 대통령감이다, 뭐 미친 듯이 찬양을 하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일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꼴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똑바로 안 싸우고 딱 빙빙 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운 좋게 하나 기회가 왔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한동훈의 목을 쳐서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순서는 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자, 정의진보잖아요. 정의진보당 검 정적 제거형 전락 한동훈 책임자. 이거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고도 세포동의안을 가결시켜요? 검찰이 정적 제거용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실상 조작 날조 수사를 1년 동안 했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를 가결을 시키냐고. 자주 뭐 과거 얘기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면피를 위해서 한동훈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추미애 한동훈 탄핵해야 지금 추미애 씨 저 페이스북에 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동훈이가 체포 동의안을 들고 와서 국회에 읽는 방식 자체가 불법이에요. 마치 자기가 수사검사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면은 검사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게 되는 거고 무차별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 중립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와서 나불나불 거린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몇 개 더 얹어가면 되는 거죠. 얹어가면 되는 거. 예를 들면은 한동훈의 불법 조작 이런 문제들, 태블릿 조작 문제. 이거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서 그때 한 일은 아니지만 검사 시절 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같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탄핵에다가. 그리고 이게 드러나면 탄핵이 아니라 한동훈은 감옥행이니까 거의 게임 끝나는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 칠 때 제가 어차피 지금 국정감사 증인으로 5만 명의 동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치면은 한동훈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단순히 탄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은 인생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저는 한동훈을 죽이는 거를 순서를 좀 밟아갈 필요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동훈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되겠죠. 해임 건의안 내면 안 받겠죠. 윤석열이가. 뭐 받으면 그렇게 정리되는 거고 한동훈 해임 건의안 안 받아버리면은 국감에 나올 거고 국감에 뭐 제가 나가면 뭐 그날로 한동훈은 이제 재산날인데 또 한동훈하고 또 말장난 하다가 김의겸이니 이런 인간들 또 말장난 하다가 또 얻어 터져가지고 또 그럴 위험성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순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고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이가 하도 이 또라이에서 그렇지만은 원래 해임 건의안 내면은 그거 가지고 해임 시켜왔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은.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국감 끝나고 나서 국감 때 한동훈이 그럼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밟을 수 있다는 전제로는 국감에서 밟아놓고 탄핵으로 가면 딱 맞거든요. 근데 그 짓거리하다가 한동훈한테 밟히면
그럼 다 그만둬야지, 정치. 이 상황에서 한동훈한테 밟히면 다 그만둬야지, 정치. 우리가 그리고 그런 법사위 또라이들, 무능한 놈들 다 심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한동훈 제거에 실무총책임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한동훈 제거해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 이재명 대표한테 칼로 난도질 했잖아. 근데 가만 놔둬? 또 이재명 대표는 호구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밑에다가 한동훈 제거를 지시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